헛소리로 공감한다. 쌉소리퍼럼. 오늘은 스타벅스 얘기를 해보자. 치폴레 CEO 브라이언 니콜이 스타벅스 새 CEO로 임명되어서 화제였었지. 스타벅스는 어떤 회사고 왜 위기를 맞았으며 어떻게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 보자고. 경영학적으로 보았을 때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거야. 스타벅스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래도 역사와 상징성을 한번 짚고는 가자고. 1971년 스타벅스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제리 볼드윈, 고든 보커, 지브 시글이 설립한 작은 커피 원두 매장으로 시작되었어. 당시에는 커피 원두와 장비를 판매했을 뿐 커피 음료는 팔지 않았어. 1982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마케팅 디렉터로 합류하면서 새로운 비전이 생겨났어. 슐츠는 이탈리아 여행 중 만난 에스프레소 바 문화에 감명을 받아 커피 한 잔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 모델을 구상했어.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전환했어. 첫 로고가 초록색으로 변경되었고 전 세계적인 확장을 시작했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스타벅스는 급성장하며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어. 매년 수백 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고 글로벌 커피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지.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약 35,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세계 최대 커피 체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모두 잘 알고 있지? 스타벅스는 오랜 기간 동안 커피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여러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제3의 공간의 창출. 스타벅스는 집과 직장 외에 사람들이 휴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냈어. 매장의 따뜻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음악, 정성껏 만든 커피는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지. 프리미엄 커피 문화의 대중화. 1990년대 이전 미국에서는 주로 저가의 드립 커피가 대세였어. 하지만 스타벅스는 고품질 원두와 다양한 메뉴를 통해 프리미엄 커피 문화를 대중화했어. 이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들었고 커피는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지. 브랜드 아이코나. 스타벅스의 로고와 음료컵은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어.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는 것은 세련된 도시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화 코드가 되었지. 직원 중심의 경영 철학. 스타벅스는 파트너를 중심으로 한 경영 방식을 통해 바리스타를 브랜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했어. 전 직원에게 주식 옵션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면서 직원 만족이 고객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지. 지속 가능성의 선도. 스타벅스는 커피 농가와의 공정 무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커피 원두 조달을 추진했어. 친환경 매장 디자인과 재활용 가능한 컵 도입 등 환경 보호 노력에도 앞장섰지. 자, 이런 스타벅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온 걸까? 스타벅스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부진하고 브랜드 매력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아. 매출 성장률도 둔화됐고 주가는 들쑥날쑥한 상태야. 특히 2023년 이후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에서 15% 감소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문제는 단순히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서도 비롯된 것 같아. 왜 스타벅스가 위기를 맞았을까? 스타벅스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 고객 경험의 약화. 매출을 늘리려고 모바일 주문과 드라이브 스루 같은 디지털 채널을 강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매장 내 경험, 즉 제3의 공간이라는 스타벅스만의 매력이 약해졌어. 사람들은 이제 스타벅스를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하기보단 그냥 커피만 사는 편리한 장소로 느끼게 된 거지. 가격 인상과 치열한 경쟁. 커피 가격을 자주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꼈고 저가 브랜드와 고급 커피 전문점 사이에서 스타벅스의 위치가 애매해졌어. 직원 환경 문제와 서비스 품질 저하. 바리스타들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어. 이건 결국 고객 경험에도 영향을 줬겠지. 이런 원인들을 야기한 의사결정은 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CEO를 역임한 케빈 존슨에 의해 이뤄져 왔어. 그는 디지털 채널 강화와 매장 운영 효율성 증대를 추진했어. 이러한 전략은 모바일 주문과 드라이브 스루의 확대를 포함하며 이는 매출 증대에 기여했지만 매장 내 경험의 약화로 이어졌지. 또한 원자재 비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진행해왔어.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쟁 심화를 초래했어. 직원 환경과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는 모바일 채널과 드라이브 스루 같은 디지털화가 야기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직원들은 고객 응대, 음료 제조,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에 가중되었어.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2024년 8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CEO였던 브라이언 니콜을 새로운 리더로 영입했어. 니콜은 치폴레에서 디지털 혁신, 메뉴 단순화, 브랜드 이미지 회복 같은 걸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이야. 그의 리더십 덕분에 치폴레의 주가는 6년 동안 무려 800% 상승했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냈어. 니콜이 스타벅스 CEO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꽤 기대감을 보였어. 특히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경영 스타일이 지금 스타벅스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영입 발표 이후 스타벅스 주가도 살짝 오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반영했지. 니콜은 스타벅스를 다시 살리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내세울 예정이야. 매장 내 경험을 강화하고 스타벅스가 원래 강조하던 환영받는 커피하우스라는 정체성을 되살릴 계획이래. 몇 가지 방향성을 살펴보자. 디지털 플랫폼 최적화. 모바일 주문과 앱을 업그레이드해서 디지털 매출을 더 늘리되 매장 운영 효율성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 강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부진했는데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하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대. 직원 환경 개선. 바리스타와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서 서비스 품질도 함께 올리려는 계획이야. 자,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교훈을 알아보자. 스타벅스의 위기는 고객 경험 관리 실패와 브랜드 차별성 약화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라도 가격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어.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시대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나 특별한 경험을 무시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지. 결국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인 것 같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디지털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었어. 저가 커피 브랜드와 차별화되었던 중요한 가치였거든. 예전 80년대에 코카콜라가 기존 코카콜라 대신 레시피를 일부 변경한 누코크를 출시했거든. 이때 기존 고객들이 코카콜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맛을 잃었다고 느끼며 강한 반발이 일어났어.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간과하고 경쟁사 펩시에 대항하려는 단기적 전략에 집중했던 것이 문제였지. 스타벅스의 위기는 마치 이와 비슷한 사례이지 않나 싶어. 내가 봤을 땐 스타벅스는 자기 포지션을 스스로 깎아먹으며 시장의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기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해. 예를 들면 새로운 저가 라인의 론칭이라든지 헬스앤드웰빙 전문 매장이라든지 혹은 커피를 기반으로 한 인접 식품 시장으로의 진출 같은 것 말이야. 어찌됐든 스타벅스 본사업에 대한 니콜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스타벅스는 고객 경험과 디지털 편리성 사이의 균형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의 문화와 커피를 여전히 사랑하는 고객이야. 매일 한 잔씩은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고 초록색 사이렌을 보면 뭔지 모를 고급스러움을 아직도 느끼는 중이지.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야. 브라이언 니콜의 리더십 아래 스타벅스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의 전략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야. 다시 고객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스타벅스를 기대해보자. 오늘 내용에 대해 댓글로 의견 달아줘. 시청자의 의견을 주제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